궁금한 이야기 208회였대요. 2014년 방송, 21년 전 방송이네요. 아니, 11년 전 방송이죠. 미안합니다, 고졸이라. 미스터리 퇴마사 살인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마냥 평화롭던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요. 방에서 싸우다가 도저히 못 당해내겠으니까 그 양반이 뛰쳐나온 거요. 쫓아나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머리를 찧었다고 하더라고. 현장에 남아있는 핏자국. 이게 다 핏자국인가요? 예, 핏자국이에요. 뭐 보면 모르나? 그 꼭 뭐 물어봐야 아는 거야? 딱 봐도 핏자국이잖아. 아, 그 당시구나 이게.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양반이 이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지. 그 정도로 이게 착한 사람이었다 이거야. 유관 착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랐어. 동네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저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마냥 놀랐다 이거요. 뭐가 뒤집혔는지 귀신에 씌었는지는 뭐 알 수 없지. 김씨라는 사람인데 기계 설비 일 하면서 건실하게 살았대요. 고향이 밀양인가? 아니야. 안경 벗으니까 아니야. 어휴, 깜짝이야. 그날 김씨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사건 담당했던 수사과장인데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부터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자신의 몸에 귀신이 들어왔다 막 이렇게 발작 증세를 보이더니 사건이 나던 날 더 심해졌습니다. 심해져서 막 부인을 때렸어요. 마치 큰 싸움이 난 듯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었대요. 이게 그 당시의 집안 사진입니다. 싸움이 있었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깨진 거울.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깨진 거울이 사건의 시작이었대요. 얼마 전부터 이상한 말투와 난폭한 행동을 보이던 김씨가 이날은 급기야 아내를 폭행합니다. 정신이 좀 이상한데 와서 퇴마의식을 해달라고 해서 피의자를 거실에 앉히고 상체를 벗겨놓고 어깨 위에다가 양손을 올린 상태에서 정신 차려라! 귀신 좀 빠져나가라! 김씨가 이상한 행동하니까 무슨 귀신 씌운 줄 알고 마을에서 유명한 퇴마사를 불렀대요. 그리고 퇴마의식을 하기 위해 주문을 외우는 순간 김씨가 막 돌변하더니 괴성을 지르면서 거울을 깼대. 놀란 퇴마사가 도망갔어. 귀신 쫓으러 왔다가 지가 도망갔어. 근데 이 아저씨가 뒤쫓아가서 이 퇴마사를 막 팬 거야. 그래서 퇴마사가 죽었대. 그때 김씨의 모습은 정말 귀신에 빙의된 듯 딴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에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지구대 경찰관이야. 반포파출소 공주에서 일어났구나. 도착했을 때요, 일단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누워 계신 분이 있었고 심하게 몸싸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죠. 제가 제압하는 상황에서도요, 이 양반이 힘도 세고 눈도 막 떨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김씨가 보통 키고 마른 체형이야. 근데 이날 힘이 엄청 셌대. 건장한 경찰 3명이 제압하는데 막 애를 먹을 정도였다. 이상한 행동은 경찰서에서도 이어졌고 처음에 연행했을 당시에는 흥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조사를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첫날 이상하게 엄청난 막 행동들을 보여줘가지고 고개를 흔든다든지 눈앞에 귀신이 있다고 하고 우리 경찰관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녹화실에서 무슨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침을 막 바닥에 뱉어요.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형사에게 한 말이 더 기괴하다.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는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누가 시켜서 했대요. 자기만이 귀신에 씌었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김 씨는 정말 빙의 때문에 살인한 걸까요? 야, 그럼 이거 재판하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이 빙의 같은 거를 인정하냐는 건데. 자, 근데 이 사람이 일단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6개월 전이야. 피해자인 퇴마사랑 어울리면서부터다. 아, 진짜? 이게 또 얘기가 꼬여있네. 퇴마사가 마을에서 명성이 자자해. 기치료사로. 자, 이야기 들어보면 저도 그분한테 기치료 받았거든요. 치료도 받고 도움을 좀 받았어요. 나도 몸이 안 좋아서 3년 동안 몸이 아팠어요. 어지럽고 병원 가도 이게 증상이 안 나오고 죽은 양반한테 치료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거야. 퇴마사를 통해 귀신 쫓아내는 거에 흥미를 느꼈어. 그래서 김씨가 소문 듣고 그래가지고 막 친해진 거지. 1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퇴마사에게 풍수질이랑 기술연 제자가 된 거야. 한마디로 이것저것 많이 배웠죠. 결국 퇴마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치료하다가 제자에게 살해됐다 이 얘긴데, 자, 이 사건에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깜짝이야. 그렇게 안 할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자기 처남한테 빠져서 그렇게 했다 이거야. 처남이 그런 걸 퇴마를 좀 배웠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처남한테 좀 배우려고 그랬나봐. 아, 퇴마사가 김씨의 처남이야.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날 김씨는 아내를 먼저 폭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찾아온 퇴마사 처남을, 아내의 동생을 살해한 거죠. 피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에 자기 장모한테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올라타서 찢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3대 정도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씨가 귀신의 빙의 된 듯한 모습으로 난동 부릴 때 주변에 처갓집 식구들이 있었다는 건데, 혹시 처갓집 식구들에게 앙심을 품고 사건을 저지른 뒤 귀신의 소행이라고 둘러대는 건 아닐까요? 근데 그러자니 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괴력이 설명이 안 돼. 힘순찜이야? 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냐고. 처남은 자주 왔었죠. 인상이 좋아요. 처남하고 사이는 어땠나요? 좋았지요. 처남이고 장모고 그렇게 아끼던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조금이라도 이게 사이가 좀 불편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처남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이 정말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야. 자, 이런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중요한데, 무슨 어떤 혐의로 이거를 혐의야 뭐 살인이겠지만 폭행으로 인한,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이게 조서에 쓰냐는 거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당시 조사할 때 원한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채권 채무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했는데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의 채권 채무 이게 완전히 없었습니다. 원한이 없는 사이예요. 와, 진짜 귀신이 씌었다고 그래서 소문이 났겠죠. 동네에는. 김씨를 만나러 갑니다. 제작진. 일단 치료감호소에 있대요. 정신문제 있어 보이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수척해 보였다. 그때 사건 기억은 나세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대체로 그냥 꿈속이라고 할까? 그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요. 꿈 같아요. 꿈속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꿈속이었어요. 그냥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몰랐고 꿈속 같았단 얘긴데, 근데 형사가 사실이라니까 제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이 뭐 이야기하기 싫어요 지금은. 어허, 피하네. 꿈만 같다는 김씨. 그의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김씨의 행적을 알아보기 위해 수소문 끝에 친척을 만났습니다. 직장 다니는데 밥벌이가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도 그 직장을 그만두고 6개월을 배웠대. 그 기치료 이런 거를. 수맥 보는 거 있잖아. 수맥. 내 사촌 죽은 뒤에 매장하는데 거기 와서 그걸 하는 거요. 그때 내가 그걸 한 거야. 저 미친놈 아니냐?
동생 보고 미친놈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했었다고. 아예 직업도 이제 자기가 죽은 처남의 그 기치료사를 하기 시작했대. 막 옷걸이 잘라가지고 그 엘로드 만들어서 막 수맥 보러 다니고. 마을에 명함을 돌리고 다닌 것도 그쯤이었다. 이렇게. 야, 세상에 무슨 귀신 쫓는 퇴마사가 영업을 뛰고 다니냐. 농협, 전화 이렇게 막 계좌번호 적어놓고. 명함에는 기치료뿐 아니라 부적이나 퇴마의식도 한다고 돼 있어요. 자기가 이걸 한다고 앞으로 나 좀 도와달라 이러고 주고 갔어요. 자기도 이걸 할 테니까 이제 엮어달라고. 심지어 한 달 전부터는 동네 사람들 상대로 신상에 관한 예언도 하고 다녔대. 이러고 다니는 거야. 옷걸이 잘라서. 남들 보기엔 이제 완전히 무속인 된 거지. 얘가 이상하더라고. 이게 뭐 신기가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그런 걸 몰랐거든. 배웠다는 거야 지가. 수맥을 보고 뭐 그럴 줄 안돼. 글씨를 써서 22일에 우리 아기 아빠가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 그렇잖아요. 그 예언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남편이요? 아유 더럽게 건강해요.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뒤지게 건강해. 한 100살 살려나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나요? 아이 정정하다니까. 맨날 밥 달라고 아주 귀찮아 죽겠어. 김씨가 사는 마을은 영험한 기운이 산다는 계룡산 밑자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는 무속인들이 유난히 많아. 그만큼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도 자주 찾아오는 곳이고요. 무속신앙을 이용한 사업을 시작한 김씨는 마을에서 활동하는 풍수지리가에게 동업도 제안했었대. 내가 수맥 보는 걸 공부했으니까 같이 돈 벌자 하더라고. 자기가 금액도 이건 얼마짜리다 딱 보면 안 돼. 수맥 보는 걸로 얼마 받아야 될 짜리다. 100만 원짜리다 하면은 80만 원 가지시고 20만 줘 주십시오 이지랄 하더라고. 그런데 이 풍수지리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문제도 생겼을 거라고 하네요. 자, 뒤지게 재밌죠? 2부 가겠습니다. 미스터리 퇴마사 살인사건 2부. 직장을 그만두고 거기서 배우다 보니까 뭐 생기는 게 있어야지. 월급도 없어. 벌어놓은 것도 없어. 마누라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마누라가 얘기를 한 것 같아. 정신 차리고 돈 벌라고. 그러니까 싸움이 난 거 아니오. 여보, 뭔 좆발랐다고 무슨 씨발 수맥이야. 정신 차려 21세기에. 지금 AI 시대야. AI 시대. 이럴 때는 그냥 여보 ETF에다가 그냥 차곡차곡 적금하듯이 모아두면 10년 뒤에 2배란 말이야. 원금의 2배.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혹시 직장까지 그만두고 시작한 무속사업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내와 불화를 겪게 되자 순간적인 분노가 표출된 건 아닐까요? 자, 여기에 우리 오윤성 교수님 입계랍니다. 처남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대한 퇴마의식을 한다는 건 또다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굴욕감이라든가 또는 공격성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발현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좀 더 영적인 능력을 남에게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더 심하게 행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이소룡 귀신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 채영도 그렇고 갑자기 싸움 존나 잘하게 된 게 브루스리 돼버린 거 아니야 지금? 이 좀 바지도 그렇고 약간 좀 이렇게 게다가 갑자기 김씨가 그동안 보여왔던 무속에 대한 과도한 믿음과 집착이 그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내면의 상처나 갈등이나 이런 분노 같은 걸 많이 가지게 되면요, 흔히 말하는 귀신에 들린 것 같은 이상한 폭력적인 행동이 돌발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제대로 된 치료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가 있다고 봐야겠죠. 싱하형에 빠진 한 남자가 일으킨 끔찍한 범죄. 그 자신과 가족 모두의 삶을 망쳐버렸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에 인생을 걸기보다 평범한 그 삶에 더 충실했더라면
비극은 애초부터 싹트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퇴마사 찾지 말고 병원을 찾으라고 교훈을 주면서 끝났습니다. 뭐 이게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온 거겠죠? 그 짤들인데 이거 보면은 뭐 13분이네? 뭐 다 나온 거겠구나 이 짤에. 그래요. 요 편 되게 궁금한 이야기에 나온 건데 오호 신기합니다. 나는 최근에 좀 그 알보다는 궁금한 이야기가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인터넷 방송을 해서 그런 건지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즐기는 그 톤에 궁금한 이야기가 더 가까워. 그 알은 너무 뭐랄까 심파 드라마야. 노잼이야. 궁금한 이야기가 약간 좀 마이너 감성적인 사건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 이거 봐, 이 싱하용 귀신이 돼버렸어. 여기 씨발 쌍절곤 이렇게 이렇게 쌍절곤 쥐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야 별일 다 있구나. 또 시골이니까 그죠? 또 이런 일 생기면은 소문도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경우 많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게 사건이 좀 더 미스테리하게 막 퍼져가지고 이게 취재를 시작한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시골이라서. 뭐 내용이 특이하네 진짜. 싱하용이 돼버리네. 바로 이게 돼버리네. 이게 진짜 사건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응? 형 왔다. 이러잖아. 야, 싱하빙이라니. 오싹오싹합니다. 예전에 아빠가 똥 먹다가 걸려서 아들을 죽였다고? 사건의 주인공 마크 레드와인, 이 사람이 레드와인, 좌측은 아들 딜런 레드와인. 애가 이제 13세고 아빠 만나러 비행기 타고 갔어. 18년 동안 살던 아내 일레인과 이혼했고 아빠가 콜로라도 남서부 라플라타 카운티에 살고 있었다. 당시 딜런은 엄마가 아빠랑 맺은 양육권 합의로 법원 명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아빠 집에 가야 돼. 아니 아빠가 오는 게 아니고? 하지만 언젠가부터 딜런은 엄마 일레인에게 아빠 집에 가는 게 싫다. 엄마는 아니 우리 애가 왜 그러지? 그랬는데 애가 생각이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더 이상 남편 집에 안 보내고 싶다. 근데 변호사는 이게 법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거부하면 안 되니까 아들을 잘 달래서 보내라고 얘기했다. 아니 남편한테 얘기해서 변호사가 전달해서 안 가고 싶다는데요. 좀 이거 동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협의를. 이상하다. 딜런이 어릴 때부터 아빠를 싫어한 건 아니래. 1년 전부터 있던 일인데 1년 전 형 콜이랑 마법사의 아들인가요? 아빠 집에 갔는데 아빠 집에서 이제 있다가 형제가 아빠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이상한 사진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또 아빠 몰래 보고 싶으니까 아빠 잘 때 노트북 들고 화장실로 갔어 하필. 문 잠그고 하나씩 열어봤는데 아빠 사진인데 여자 가발 뒤집어 쓰고 막 뭐 그 있잖아 뭐 이렇게 뭐 사랑의 비너스 막 이런 거 여자 속옷을 착용하고 기저귀 차고 기저귀에는 씨발 똥을 잔뜩 싸고 있었대. 그리고 더 충격적이고 기괴한 거는 여러 장의 사진 중 아빠가 이 똥이 가득 묻은 기저귀를 입에다가 막 부비적거리고 기괴한 표정을 지으면서 먹고 있대요. 지가 싼 걸 지가 먹는 거야? 누구 똥인데? 이게 구글에 검색하면 나온대요. 하지 말라면 또 하고 싶잖아. 안 나오는데? 영어로 쳐야 되나? 안 나오는데? 뭐 그런 게? 아, 아, 아.
좀, 요 정도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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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구야, 야, 에이! 에, 애들이 12살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젖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를 혐오하게 됐대요. 딜런의 형, 마법사의 아들 코리는, 이제, 동생 상태가 걱정돼서, 진정시키고, 휴대전화로 이제 찍어놨어, 사진들을 또. 그리고 아빠한테 방문하기 전날 형한테 아빠 노트북에서 찍은 사진 전송해달라고 했어. 그걸 모두 받고, 그래서 자기는 다시 만날 생각 없으니까 면접 교섭권 포기해라, 아빠한테. 아빠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형에 대한 교섭권을 포기하고 딜런만 남은 거야. 형은 아니, 그 동생이랑 같이 세트로 묶어야지. 형 새끼는 왜 지만 그래. 이 치사한 새끼야, 형도. 동생 딜런도 형 코리, 했구나. 아빠한테 사진 보여주고. 동생도 이제 면접 교섭권 포기하라. 형한테 그 사진 좀 보내줘, 나도 하게. 그 다음날 딜런은 공항에서 마중 나온 아빠랑 만났어. 아빠를 만나자마자 오늘은 친구 집에서 자면 안 되냐? 그런데 아빠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섭섭하다, 너. 레스토랑 가서 밥부터 먹자. 근데 딜런이 한숨 쉬면서, 맥도날드나 가, 나 빅맥 먹을래.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로 밥 먹고 월마트 가고 집으로 갔어요. 왜 갔지? 그냥 밖에서 만났으면 그냥 돌아가지. 마크 집에 도착하고 딜런은 친구에게 연락해서, 야, 오늘 니네 집 못 간다. 내일 아침에 갈게. 근데 이게 마지막이야. 그날 밤에 죽었구나. 근데 다음날 아빠가 딜런 친구에게 전화해서, 너 지금 우리 애랑 있니? 막 이렇게 물어봤대요. 친구는 아침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온다. 연락도 안 받는다. 마크 레드와인은 아들이 사라졌다고 실종 신고를 해요. 알리바이 만드는구나. 아내한테 연락해서 사실을 알렸고, 경찰 신고했고, 수사관 왔고, 마크는 수사관에게 아들의 소지품도 다 사라졌다. 아들이 낚시를 하러 가서 길을 잃은 것 같다. 말이 안 되잖아, 씨발. 애가 12살인데 엄마랑 살다가 면접 교섭권 때문에 비행기 타고 아빠 만나러 가서 하룻밤 자고 새벽에 혼자 낚시를 하러 간다고? 근데 얘 낚시도 할 줄 모르는 애잖아. 재미도 없고. 그리고 SNS 올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날 집에 가고 나서 아무것도 안 올라와. 이상하다. 아들의 실종은 마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고, 일레인과 마크는 이걸로 크게 싸웠다. 일레인은 언론을 통해 최근 자신이 아들의 양육권을 갖게 돼서 아들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되는 마크가 이것 때문에 아들을 죽인 게 아닌가. 마크는 오히려 일레인이 자신과 아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아들을 숨겨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부가 막 애 찾으려고 막 서로 디스하고 막 그랬는데, 차이점이 뭐냐? 일레인은 엄마가 끊임없이 아들에게 전화하고 연락을 시도하고 사람들에게 행방을 수소문했는데, 아빠는 문자 몇 통 보내고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마크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 계속 의심스러웠고, 마크 집에 방문해 용의자로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집을 털어. 그리고 수색 도중 마크의 집 바닥과 테이블 모서리에서 루미널 검사로 딜런의 혈흔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게 혈흔의 양이 뭐 코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가벼운 상처 정도일 때 양이기 때문에 이게 법의학적 증거로 채택이 안 됐어요. 실종이라고 볼 정도의 양이 아니었다. 그런 걸 의심하기에 연결할 수 없다. 결국 해당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고 3개월 뒤, 마크랑 일레인이 부부가 한 TV에 출연했고, 진행자가 아들 실종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아빠는 말을 더듬고 정확한 설명을 못해 계속 횡설수설해. 반면 일레인은 확신에 차 있었고 상황 설명에 자신감이 있었고, 이제 아내가 남편을 몰아붙이고 이제 김상중 씨가 이걸 막 중재했어. 그럼 마크가 찔릴 게 없다 뭐 이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검사 받으면 어떻겠냐. 마크는 할게요 했는데 테스트 당일 이 새끼 거부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 근데 그 알 카메라가 돌 때는 당연히 하겠다는 사람인데 카메라 꺼지니까 컨디션 탓을 해요, 이 새끼가. 이건 뭐야? 여론 반응을 의식한다는 거잖아. 한편 사람들은 딜런이 혼자 밤에 돌아다니다가 맹수에게 습격당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추측했는데 부검했어요.
아, 시신을 찾았어? 아, 유해가 산에서 발견됐구나. 맹수는 아니야. 경찰은 계속해서 마크를 의심했고, 다시 한번 마크 집에 방문해 압수수색했고, 딜런의 소지품 찾습니다. 마크는 계속 이제 딜런의 소지품이 다 사라졌다고 했지만, 나왔어. 왜 없다고 했어? 막 이렇게 생각한 거지. 자, 그래서 일레이는 이제 애가 사라진 게 마크 책임이라고 소송했어요. 법원은 일레이의 소송 기각합니다. 아직 마크의 책임이 있는 정도의 실종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 봐. 자, 그리고 이제 1년 뒤 딜런의 유해가 처음 발견된 장소에서 1.6km 떨어진 장소인데 딜런의 두개골 나왔어요. 법의학 전문가들은 맹수들이 사냥감의 두개골을 들고 몇 킬로 이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거는 타살이다. 법의학자들은 딜런의 두개골을 가지고 새로 부검을 진행하는데 둔기에 의한 외상 흔적이 나왔어. 살인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사건 발생 5년 후 딜런의 형 코리는 경찰을 방문해 과거 아빠의 노트북에서 찾은 똥 빠는 소리 하는 사진들을 밝힌 거야. 드디어 경찰은 마크에 대한 증거를 모두 모아 다시 기소했고 마크는 동물의 습격으로 아들이 죽었다며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동안 모인 여러 증거들과 딜런의 형 코리가 아버지 노트북의 그 똥 빠는 사진들, 그에 얽힌 형제와의 갈등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해 모두 진술했고 마크는 유죄받습니다. 아니 근데 그동안은 혐의 증거를 못 찾다가 그 똥 빠는 기저귀 하나 물고 있다고 해서 범인이 될 수 있는 건가? 법원은 마크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호하긴커녕 아들을 죽인 뒤 집을 소독했고 아들의 머리와 몸을 분리해 시신을 유기했다. 이렇게 혼냈어. 2급 살인죄의 최고형 48년형. 전 아내 일레이는 제발 마크가 감옥에서 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네요. 아니 근데 보통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이제 스칸물이라고 해서 스칸물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보통 남의 똥으로 하는 거예요. 남의 똥으로. 근데 왜 지 똥으로 이러냔 말이야, 특이하게. 이 지 똥이야, 지 똥. 희한하네. 어디서 샀나? 트위터 같은 데서 거래되긴 하거든요. 모르겠다, 씨발.